미역국 평생 보약인 줄 알고 드셨죠? 그런데 65세 넘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콩팥 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몸에 좋다고 믿고 평생 해온 습관이 정작 콩팥 수명을 가장 빠르게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역국입니다. 출산 후에도 먹고 몸 약할 때도 챙겨 먹고 어르신들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미역이 어떤 재료와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양생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난 30년간 콩팥 노화와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수천 분의 식단을 직접 분석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라는 겁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드시는데 조리 방법 하나만 잘못돼도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오늘은 미역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급격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황금 조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이 잘 붓고 몸이 무겁고 소변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에요.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특히 미역국처럼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드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리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20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데이터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미역국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밥을 말아 드시나요? 아니면 따로 드시나요? 어떤 재료를 넣으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 전 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71세 박만수 님이셨는데요. 이분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운동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겨 드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미역국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다리까지 붓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역과 기능 수치가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는 있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5% 가까이 감소한 상태였어요. 65세 이상에서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박만수 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도대체 뭘 잘못 먹은 거냐고요?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문제는 다름 아닌 매일 드시던 미역국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박만수 님은 아침마다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셨어요. 씹지도 않고요. 게다가 미역을 끓일 때 참기름에 센 불로 볶으시고 국물 맛을 내려고 대파를 듬뿍 넣으셨어요. 이 3가지가 다 콩팥한테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저는 박만수 님한테 조리 방법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밥은 따로 드시고 미역은 볶지 말고 파 대신 마늘 조금만 넣으시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눈 붓는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소변도 편해지셨어요. 콩팥 수치도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왔고요. 박만수 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셔도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박만수님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식습관을 바꿔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는 장기예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침에 눈이 자주 붓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해요. 이건 콩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미역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콩팥을 살리는 황금 조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콩팥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드시는 작은 식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국 한 그릇이 10년 후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미역국 최악의 조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께서 미역국에 밥 말아서 주시면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콩팥한테는 최악의 식습관이에요. 국에 밥을 말아 드시면 씹는 과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입에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씹지 않고 삼키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씹지 않은 탄수화물은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장에 도달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밥을 씹지 않고 먹었을 때와 20번 이상 씹어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 필터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돼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필터가 100만 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끈적한 혈액이 계속 들어오면 이 필터가 점점 막히고 손상되는 거예요. 71세 박만수 님도 아침마다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셨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습관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리 방법을 바꿔드렸더니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밥은 따로 드시고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미역국 건더기는 나중에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 상승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목 넘김이 좋다고 후루룩 드시는 습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해요. 이건 정말 콩팥한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국에 밥 말아 드시는 편이신가요? 만약 그러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조합은 미역국에 대파를 넣는 겁니다. 이거 거의 모든 분들이 하세요. 미역국 끓일 때 파 안 넣으면 국물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역의 칼슘과 만났을 때예요. 대파의 인과 미역의 칼슘이 만나면 몸에 흡수되지 않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는 젊었을 때는 콩팥에서 쉽게 배출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배출이 잘 안 돼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 배출 능력은 젊은 사람의 60%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조합이 나이 들면서 독이 되는 거죠. 이 찌꺼기가 쌓이면 콩팥 결석 위험이 높아지고 심하면 요로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미역국에 파를 항상 듬뿍 넣으셨어요. 국물 맛이 시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소변 볼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자주 마려운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가끔 찌릿한 통증도 있으셨대요.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 아주 작은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계속 방치하면 커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식단을 분석해보니 미역국에 파를 많이 넣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파를 빼고 대신 마늘 소량과 들깨가루로 맛을 내시라고 했더니 몇 달 후에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미역국에는 파 대신 마늘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오히려 콩팥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으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오메가3 지방산도 섭취할 수 있어요. 시원한 맛보다 콩팥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미역국 끓일 때 파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통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통 방식을 조금씩 바꿔야 해요. 우리 몸이 변하는데 식습관은 그대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참기름에 센 불로 미역을 볶는 겁니다. 고소한 미역국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기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높은 온도에서 쉽게 탄다는 뜻이죠. 참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유해 물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해독을 해야 하는데 해독하는 곳이 바로 간과 콩팥이에요. 젊을 때는 해독 능력이 좋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들수록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해독 능력은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참기름을 태워서 만든 유해 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려요. 73세 이영수님은 고소한 미역국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역을 참기름에 센 불로 볶아서 향을 내야 제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콩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콩팥 염증 수치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조리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미역을 볶지 말고 물에 불린 다음 약불에서 바로 끓이시라고요. 그리고 참기름은 국이 다 끓은 다음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고소한 향은 살리면서도 유해 물질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3개월 후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몸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미역은 약불에서 물에 불린 뒤 볶지 말고 바로 끓이세요. 참기름은 국이 완성된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향보다 중요한 건 콩팥이에요. 고소한 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엔 좀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고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미역을 어떻게 볶고 계신가요? 센 불에 참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볶으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약불에 물 조금 넣고 살짝만 데치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밥 말아 먹기, 대파 넣기,
참기름에 센 불로 볶기.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나쁜 것만 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미역국에 고기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고기 미역국, 돼지고기 미역국, 단백질 보충한다고 고기를 넣으시는데요. 사실 65세 넘으시면 고기보다 두부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이게 소화되면서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콩팥에서 이걸 잘 처리하는데 나이 들수록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으면 미역의 칼륨과 고기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부담이 더 커져요. 반면에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팥 부담이 훨씬 적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를 보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두부가 고기보다 콩팥 부담을 30% 정도 줄여준다고 해요.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콩팥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도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두부에도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 자체는 좋은 성분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두부는 미역국에 넣기 전에 꼭 데쳐야 합니다.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면 칼륨이 30% 정도 빠져나가요. 데친 두부를 미역국에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콩팥 부담도 줄이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맛도 부드럽고 좋아요. 고기 미역국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엔 좀 밍밍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으시면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요. 고기 양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꼭 고기를 넣고 싶으시면 손바닥의 절반 크기 정도만 넣으세요. 그것도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미역국에 고기 대신 두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한 달만 드셔보시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등푸른 생선을 곁들이는 겁니다. 미역국 먹는 날 고등어나 꽁치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콩팥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렸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10년으로 따지면 콩팥 수명이 4년은 더 연장되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은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미역의 칼슘과 생선의 비타민 D가 만나면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걱정 많으시잖아요. 미역국에 생선 한 토막이면 뼈 건강도 챙기고 콩팥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미역국 먹는 날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손바닥 크기 정도면 딱 좋아요. 그리고 조리 방법이 중요한데요. 튀김보다는 구이나 조림이 좋습니다. 튀기면 기름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구이로 드시되 너무 바싹 태우지는 마세요. 살짝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생선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한두 번도 안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생선 비리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콩팥 건강을 생각하시면 꼭 드셔야 해요. 비린 맛이 싫으시면 레몬즙 살짝 뿌리거나 생강 조금 넣으시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5세 최순덕 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생선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비린내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콩팥 수치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드셨는데 생강이랑 레몬으로 비린내를 없애니까 먹을 만하더래요.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콩팥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등푸른 생선 꼭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정갱이 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미역국 먹는 날은 꼭 생선 한 토막 곁들이시고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식초를 활용하는 겁니다. 의외죠? 식초가 콩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아주 깊어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미역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네랄들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60% 정도 흡수되는데 70세 넘으면 30%도 안 돼요. 절반 이상이 그냥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식초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일본 교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식초와 함께 섭취한 미네랄은 흡수율이 50% 정도 증가한대요. 특히 칼슘 흡수율이 많이 올라가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식초는 또 혈액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줘요. 콩팥은 혈액의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혈액이 너무 알칼리성이거나 산성이면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해요. 식초를 적당히 먹으면 혈액 산도가 안정되니까 콩팥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미역 초무침을 반찬으로 곁들이세요. 미역국 먹는 날 미역 초무침 한 접시면 완벽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역 불려서 데치고 오이채 썰어서 넣고 식초 2스푼에 간장 1스푼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을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설탕 많이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설탕은 콩팥한테 안 좋아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단맛을 내고 싶으시면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조금만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새콤한 맛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좀 시다고 느끼시겠지만 한 달 정도 드시면 입맛이 바뀌어요. 새콤한 음식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미역 초무침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안 좋아하신다면 식초를 살짝만 넣어서 시큼한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만드셔도 효과는 있어요. 중요한 건 식초에 아세트산을 섭취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천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미역국 드시고 나서 물 마시시나요? 대부분 국물로 배가 불러서 물을 안 마시세요. 이게 큰 실수예요. 미역에는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아무리 소금 안 넣고 끓여도 미역 자체에 나트륨이 있거든요. 나트륨을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물을 안 마시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고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콩팥도 망가져요.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은 1리터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콩팥 기능이 20% 더 좋다고 해요. 물이 콩팥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배출을 도와줘요. 미역국 드신 후 30분 안에 물 한 컵은 꼭 드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콩팥한테 부담이 적어요. 물 마시는 습관이 없으시면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2시간마다 물 한 컵씩만 드셔도 충분해요. 물 대신 차 마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차도 괜찮아요. 단 카페인 없는 차로 드세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다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물을 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5번째 황금 조합은 양파를 함께 먹는 겁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염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콩팥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콩팥은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이 깨끗해야 콩팥도 건강하거든요.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퀘르세틴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미역국 먹을 때 양파채 썬 거 한 움큼 곁들여 드세요.
매운맛이 싫으시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빠져요. 양파를 매일 먹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양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은 혈관 염증 수치가 25% 낮았대요. 혈관 염증이 줄면 콩팥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양파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양파즙으로 드셔도 돼요. 시중에 파는 양파즙 괜찮아요. 단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으로 고르세요. 아침에 미역국 드시고 양파즙 한 팩 드시면 콩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6번째는 검은 콩을 활용하는 겁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세포가 산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안토시아닌이 이걸 막아줘요. 검은 콩은 미역국에 바로 넣기보다는 따로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검은 콩 삶은 물도 버리지 말고 드세요. 안토시아닌이 물에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검은 콩물 한 컵이면 하루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은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7번째는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콩팥의 해독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브로콜리도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역국 먹는 날 브로콜리 한 송이 데쳐서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8번째는 현미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콩팥한테 훨씬 좋아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많아서 콩팥 기능을 도와줘요. 현미밥이 소화가 안 되신다면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잡곡밥으로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흰쌀밥만 드시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황금 조합들을 다 실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2~3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콩팥 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미역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역은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미네랄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하지만 밥을 말아 먹고 파를 넣고 참기름에 센 불로 볶으면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콩팥 건강이 확 달라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밥을 말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콩팥 필터에 압력을 가해요. 파를 넣으면 결석 위험이 높아지고요. 참기름에 센 불로 볶으면 유해 물질이 생겨서 콩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3가지가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는 투석까지 가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밥을 따로 먹고 천천히 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콩팥 부담이 줄어들어요. 파 대신 마늘을 넣으면 염증이 줄고요. 미역을 볶지 않고 끓이면 유해 물질 없이 깨끗한 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고 등푸른 생선을 곁들이고 식초를 활용하면 미역은 다시 보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렇게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눈이 안 붓고 소변이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미역국에 밥을 말지 말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한 달 후에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미역국 드실 때 밥 따로 드시고 한 숟가락에 20번씩 씹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고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71세 박만수 님처럼요. 이분은 밥 말아 먹는 습관만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산책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라고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는 장기지만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 관리하면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를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색깔로 콩팥 상태를 체크하는 법,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30년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도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드시는 국 한 그릇, 그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미역국 드실 때 밥 따로 드시고 천천히 씹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